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 3일 만에 녹음하는 것 같은데 되게 어색하네요. 지난 며칠 동안 보니까는 그 김호준 총수가 뉴스공장에서 얘기했던 그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에 있었던 그 연설문을 할머님이 직접 쓰신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근데 그날 정말 그 김호준 총수의 뉴스공장은 아주 진짜 별빛처럼 빛났는데 굉장히 총명했죠. 예. 진짜 적나라하게 그 기자회견의 그 모순점을 딱 파고드니까는 얘네들이 너무 아팠나 봐. 난리가 난 거죠. 뭐 갑자기 수영딸이라고 맨날 주장하시는 그 봉친 목사가 나와서 내가 썼는데? 내가 쓴 거야? 내가 수정해줬어. 그리고 할머님은 갑자기 인터뷰하시면서 내가 치매야? 내가 썼어. 그리고 할머니의 그 뒤에 있는 그 병풍 치는 그 시민단체는 우리가 쓴 건데? 예. 그러면서 언제 어떻게 그 연설문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규명을 못해. 7, 8명에서 호텔방에서 밤새고 썼대. 예, 각자 말이 다 다른 거예요. 예, 그럼 김호준 총수 말이 맞는 거잖아. 네, 진짜, 예, 김호준 총수는, 네, 여전히 정말 총명합니다. 네, 여러분, 어저께 9시, KBS 9시 뉴스 보셨나요? 예, 1945년도 해방 당시에 그 중국과 미국의 연합군이 그 일본에 있는 일본 기지,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일본 기지를 점령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는 24병의 위안부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분들이 그걸 영상을 남겼어요. 근데 이게 지금 KBS 그 기자가 가서 진짜 한 70년 만에 이걸 발견한 거예요, 여러분. 발굴한 거예요. 진짜 대단합니다. KBS는 칭찬 받아야 되죠.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영상이 한 58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.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해줘요. 그 잠깐의 그 장면이. 우리가 항상 화면에서 봤던 그 만삭의 그 위안부의 실제 모습이 그 영상에 담겨 있거든요. 근데요, 그 중국군과 일본군이 왔을 때 그분의 표정은 되게 몽롱하고 멍한 표정이에요. 저건 뭐지? 얘는 또 뭐지? 하는 표정이에요. 눈에 다 풀려 있어요. 몽롱한 상태인 거예요. 그 상태에서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야 지금 빨리 야 바뀌었어 너 자유야 만세 불러 하면서 막 손을 올려주니까 그제서야 하면서 만세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보면 누가 시켜서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. 여러분 혹시 그 게으르규의 그 25시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잖아요.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그 25시 똑같은 영화, 그 안소니 킨이 주연한 영화 혹시 보신 거 있나요?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어렸을 때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.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 그 사람 끌려간 다음에 몇 년 만에 그 와이프를 만나는데 그 와이프는 이미 그 독일군한테 강간을 당해가지고 원치 않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그 남편과 그 셋째 아이랑 그 나머지 두 아이들을 붙들고 기차역에서 몇 년 만에 재회를 하는 거거든요. 너무나 사랑했던 와이프. 그 표정일 때 갑자기 기자가 딱 다가가서 웃어보라고. 웃어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그 사람이 막 울 듯 기쁠 듯 한 그 굉장히 묘한 그 만감의 표정을 딱 지으면서 그 마지막 영화가 끝나는데 굉장히 그 어렸을 때 봤을 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딱 그 만세 하면서 막 그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만세 부르는 그 표정은요 딱 그 영화의 장면과 너무 오버랩이 됐어요.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더 충격적이에요. 그 어떠한 여인은 그 완전히 긴 머리에 온 얼굴을 너무너무 많이 쳐서 이렇게 맞아가지고 거의 얼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그 피멍이 들어있고요. 팔뚝에는 막 팀줄이 튀어나와서 막 그 팔이나 어깨, 옷에 막 피가 흥건히 흘러져 있고요. 그래서 정신을 거의 잃어있는 상태고요. 다른 여자는 그 연합군들이 어떻게든지 탈출을 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잖아요. 근데 일어나질 못해요. 다리에 힘이 없어서.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깨나질 못해서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질 못해요. 나오거든요. 그 58초에서 주는 장면이 정말 저 안에서의 삶이 어땠을까라는 거를 상상하게 하잖아요. 위안부는 조선시대의 기생의 연장이고 돈 벌러 간 거고 돈 벌러 간 자영업자였고
창녀였다라고 수십 년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류를 점하고 있거든요. 저 사람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뉴라이트가 나온 다음부터 저 사람들이 완전히 대한민국의 그 주류가 돼버렸거든요. 그 이명박을 시작으로. 그러니까 저 장면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? 또 무슨 거짓말을 해서 또 무슨 프레임을 만들까?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 사회는 저 사람들한테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.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지금 저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받고 있는 그 이용수 할머님의 말씀도 되게 진짜 아이러니하죠. 우리는 저기 빨리 화해하고 저기 배상 다 하고 그 일본의 그 학생들과 한국의 학생들은 역사 교육을 받아서 위안부의 역사를 알려야 된다라고 하잖아요. 그 내면에는 돈을 빨리 받게 달라는 얘기잖아요. 거기서 지금 저렇게 말없이 사라져가고 그 만상의 위안부의 신 할머님은 2006년에 돌아가셨잖아요. 아무것도 진상규명도 하지 못하고 자기 이름조차도 다 숨기면서 과거조차도 숨기면서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한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이 사실 위안부의 대표성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30년간의 역사를 다 부정해내고 저런 친일 세력들과 같이 연합회에서 정신대와 이 그 위안부를 나누는 이 작업을 하시는데 동참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사실 허탈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. 그리고 지금 저렇게 저런 친일 세력, 저런 토착 외구 세력들의 그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. 근데 저 사람 중에 대표격인 그 곽상도. 이 곽상도가 지금 그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 규명 TF 위원장이잖아요. 그래서 정말 사람들한테 진짜 온갖 비웃음을 다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는 그 돌발 영상인가를 제가 못 봤는데 거기에 이 사람의 과거가 적나라한 과거가 나온대요. 위안부 지원법 기권 한 8인 중에 1명. 이 사람이 얼마 전에 N번방 방지법도 유일하게 반대한 1인이었죠. 네, 게다가 그 위안부 협상을 한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사람이에요. 그리고 민정수석을 하면서 아마 17억인가가 재산이 확 늘었어요. 도대체 이 사람이 재산이 왜 이렇게 늘었는지는 단 한 명도 소명한 적이 없죠. 그리고 이 사람은 신천지하고도 얼마나 많은 연관이 있어요. 신천지와의 의혹도 너무 많고 재산 의혹도 굉장히 많죠. 단 한 번도 자기의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뭐 문재인 대통령이고 누구든 갖고 와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. 예, 뭐 집이 5채네 뭐네. 예.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사람들한테 하도 욕을 먹었더니 너무 화가 났나 봐. 어저께 갑자기 뉴스가 떴는데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서 자기 기자회견을 자기가 기획했다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12명을 찾아서 고소를 하겠대요. 그러면서 그 네티즌이랑 그 몇몇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 오해를 했었거든요. 왜냐면 그게 쫙 뭐 박상도가 나와서 마무리를 했다 막 이러니까는 당연히 그렇겠지. 근데 나중에 뉴스를 쫙 찾아보니까 박상도가 아무 말도 없어. 근데 도대체 왜 이 오해가 생겼지? 나도 왜 이 오해를 하게 됐지? 보니까는 뉴스 편집 때문이더라고요. 뉴스 편집. 이용수 할머님이 기자회견을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즉시 그 비슷한 연단에 앉아있는 주호영하고 곽상도가 딱 나오면서 곽상도를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로 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이용수 할머니의 편이 되어드리겠다고 하면서 얘네가 갑자기 막 무슨 뭐 펴들고 나와가지고 막 그 윤미향 의혹 막 하고 하거든요. 그것도 맨 마지막에 곽상도가. 그러니까 뉴스를 사람들이 자세히 보는 게 아니잖아요. 뉴스를 딱 이렇게 얼추 이렇게 썰렁하게 보면요.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바로 미래한국당의 곽상도가 마무리를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. 그 기자회견에. 네, 근데 그거 가지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냥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네티즌을 고소하고 언론사를 고소하겠다니까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거야. 그간 지가 한 거에 대한 가짜뉴스나 이런 거는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조사를 하도 뭐라도 받은 적 있나요? 사과 한 번 한 적 있나?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, 이 세력들의 특징이 뭐냐면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고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거는 식은죽 먹기로 해요.
의혹을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의혹을 내버려도 어차피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처벌받지 않고 검찰들이 자기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니까는 마음 놓고 떠들고 근데 막상 자기가 공격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못 견디는 거예요. 단 하나의 스크래치도 못 견디는 거예요. 한동훈 숨어있는 거 봐요. 참 안타깝죠.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도 이 김경률이나 진종군까지 막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. 이 곽상도 뿐만이 아니라 말도 너무나 자극적이에요. 이 털보야 니 언제까지 이 짓 할 거니 묻고 싶다. 뭐 진중권은 야 무슨 야 니가 마약 탐지경이냐 맨날 냄새나 맡고 다니게 너무 격하죠. 근데요 여러분 김중권이나 김경률은요 단순하지 않아요. 제가 볼 때. 쟤네들이 작년부터 계속 했던 워딩을 보면요. 딱 언론이나 검찰이 원하는 말을 적재적소에 딱 해줘서 프레임을 딱 전환하고 그 분위기를 전환하거든요. 지금 윤미향 당선자가 내일 기자회견을 하니까 이제 하루만 버티면 돼 하면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할머님이 기자회견을 해도 별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이러니까는 마지막에는 뭐 리얼미터 뭐 70%가 뭐 사퇴하라고 하네 하면서 막 내밀고 진짜 마지막까지 지금 얘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바보들이 뭘 모르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윤미향 당선자도 정의원도 물러설 데가 없어요. 테러를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. 테러가 없어요. 여기서 물러나는 거는 한일 관계 그 다음에 그 위안부에 지금까지 30년간 싸우는 운동 그 윤미향의 인생 정의영의 어떤 정체성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. 여기서는 물러설 수가 없는 거야. 여기서는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미향 당선자는 사퇴를 할 수도 없고 사퇴를 또 안 할 거예요. 사퇴도 해서도 안 되고. 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. 이명박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진보라고 하는 세력이랑 소위 보수라고 하는 세력 이 주장해 오거나 걸어온 길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. 앞으로 그거는 이제 거의 0으로 수렴할 거예요. 이제 그 심상정이나 진중권이나 김경률은 전혀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. 저들 세력과. 왜? 대한민국에서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라고 참칭했던 세력은요 다 가짜예요. 제가 볼 때는.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의 정의가 바뀌어야 돼요. 그게 바뀌어야만 진짜 진보가 나올 수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력으로서 자생적인 진보는요 친노 세력이 최초예요. 제가 볼 때는. 그것이 세력화되거나 어느 정도의 그 시민사회 세력으로 성장한 거는 쟤네들은 저거를 인정하지 않은 거거든. 근데 누구도 쟤네들한테 진보라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진보라고 하고 스스로 보수를 정하면서 이 중간에 껴있는 친노나 친문 세력들을 거의 무슨 뭐 반병신 취급을 해왔거든 얘네들은.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와중인 거예요. 그리고 저들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 와중에 바로 이 참여정부 시대 때부터예요. 저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게. 김경률이나 진중권은 조국이나 윤미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하고 김어준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윤석열의 비리나 그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는 비판은커녕 오히려 감싸잖아요. 윤석열 자르려고 하는 거야? 니네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하는 거야? 유시민 오바네? 예. 얘네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사회의 적폐에 대해서 끊임없이 양비론이나 물타기를 하면서 윤석열과 저 적폐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저게 쟤네들의 그냥 원가예요, 여러분. 예, 이런 애들한테의 진보는 저 보수 세력들이 붙여준 액세서리일 뿐이고요. 얘네들이야말로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이 적폐와 기득권에 기생해서 언론에 기생해서 자기의 그 명예와 돈을 얻고 사는 애들이거든. 그러니까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득권을 타파하려고 하는 자기의 밥줄을 끌으려고 하는 이 친노와 친문 세력 이들을 지지하는 이 세력들이 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이 진보라고 하는 세력과 이 보수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보수가 제대로 서고 진짜 진보가 제대로 서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의 그 민주당과 이 열린민주당의 이 콜라보와 상생은 너무 중요합니다. 네,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.